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오늘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의 윤동현, 박혜연입니다. 이 충북 영동군에서는 농촌 총각 처녀 결혼시키기 프로젝트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요. 농어업인 결혼 비용 지원 대상과 연령을 이번에 대폭 확대하면서 최근에 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혼 정령의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요. 이 결혼 비용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2017년 7월 영동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30세 이상 농촌 총각에게만 지원하던 이 결혼 비용을요. 만 20세에서 55세 농업인이면 남녀 구분 없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제적 도움을 주게 되니까 국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여성 농업인들의 농촌 정착에도 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예, 이 지원 대상은 영동군 내에 주소를 두고요.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농어업인인데요. 혼인신고 이후에 6개월 안으로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겠고요.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서 결혼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농촌 인구 유출을 막게 되고 또 생농업에 있는 농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목할 농산물은요. 양파와 배 그리고 생강입니다. 일단 경매 시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임 물량부터 보시죠. 과일 1255톤, 과일과채 704톤, 일반 채소 4525톤 들어왔습니다. 총 6485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한 83톤 정도 줄었습니다. 감자 반입 물량입니다. 314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300.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13.46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감자 대지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45,161원입니다. 최고가는 48,500원, 최저가는 41,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오늘 시세 45,161원입니다. 어제는 46,000원대였는데요. 어제보다 시세는 떨어졌습니다. 1,797원 하락했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인데요. 1월 10일 47,967원을 기록한 이후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45,16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파도 보겠습니다. 34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78.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33톤 정도 줄었습니다. 깐쪽파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67,048원입니다. 최고가 78,000원이고요. 최저가는 58,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시세 59,000원대였습니다. 오늘은 67,000원대로 시세는 상승했는데요. 등락가 보시죠. 7,824원 더 올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10일 4516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가격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점점 상승세 타고 있고요. 오늘은 67,04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품목 보겠습니다. 로메인입니다. 5.78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6.7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0.982톤 더 줄었습니다. 통 로메인 2kg 상품 기준 평균가 4,991원입니다. 최고가 6,600원, 최저가 4,5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시세 5,100원대였고 오늘은 4,900원대입니다. 등락가 보시면 어제보다 한 143원 정도 떨어졌네요. 네, 통 로메인 2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1월 11일 3,437원이었고요. 그 이후에 상승세를 타면서 1월 14일은 6,139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다시 하락세 보여주고 있죠. 오늘 4,99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추 보겠습니다. 80.0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80.3톤 들어왔었고요. 큰 물량 차이는 없네요. 0.249톤 줄었습니다. 총상추 4kg 상품 기준 평균가 8,594원입니다. 최고가 9,000원, 최저가 8,200원에 거래됐고요. 오늘 시세 8,594원입니다. 어제 8,755원이었고요. 어제보다 161원 떨어진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역시나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1일 5,300원이었고요. 이후에 소폭 상승세 나타내다가 13일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4일 같은 경우 16,830원을 기록했고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4일 기점으로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가격 9,000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12월 18일 같은 경우 올해 22,773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12월 24일부터 28일, 그러니까 1월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또 다시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 상황이 번갈아 가면서 반복이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1월 9일부터 오늘까지 또 지난해 시세가 지금 높게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간격을 많이 줄이면서 8,594원을 기록했고요.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 그래도 지난해 시세가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상추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의 채소는 양파입니다. 단위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양파 809.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780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29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양파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406원, 최고가 14,500원, 최저가 7,5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오늘 시세 1,406원입니다. 어제도 만원대긴 했지만 1,765원으로 오늘보다 시세는 더 높았는데요. 등락가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359원 더 떨어졌습니다. 네, 양파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월 10일 16,800원 기록했습니다.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또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 그러나 그 이후부터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1월 15일 어제였죠. 14,300원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고요. 하지만 오늘 약 200원 정도 오르면서 14,500원에 거래됐습니다. 역시나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그래프가 더 아래 위치해 있죠. 지난해보다 올해가 시세가 더 낮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406원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시세는 훨씬 낮게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양파 경매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양파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채소인 양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농협원예사업부의 허장행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의 채소 양파입니다. 오늘 양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현재 반입량이나 시세는 어떤지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현재 일평균 반입량은 780톤 내외고요. 네. 시세는 600원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해 주신 이 가격 자체가 지난해와 비교하면 좀 어떤 편입니까? 예, 작년 동기 시세가 1,000원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네. 한 40% 이상 하락하는 수준이고요. 예. 이는 전년 양파 생산량이 한 37만 톤 정도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네. 시세가 계속 유지될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과잉 생산으로 양파 농가가 참 힘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올해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좀 달라져야 할 텐데 올해 햇양파 시세 전망이나 영향에 좀 미치게 될 요소가 있다면 어떤 걸로 보고 계시나요? 예, 올해 햇양파 시세도 좋지 않을 거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가격 결정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량인데요. 네네. 그 생산량이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는 줄었다고 하지만은 평년보다는 한 2,000헥타르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걸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한 12만 톤이 과잉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8년산 재고도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작황에 따라서 변수는 있겠는데
가격 상승은 좀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역시 양파 농가들이 좀 어려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한편 이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를 본격 시행한다라는 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대상 품목에 그런데 양파가 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후 온난화 때문에 자연재해가 그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흉작 때문에 농업인들이 수확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요. 예. 그리고 작년 양파 같은 경우는 생산 과잉으로 인해서 그 가격이 2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그 생산비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농산물 최저 가격 보상제는 그 시장 거래 가격이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합한 그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 차액의 90%를 농업인에게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요. 예. 전라북도가 그 3년간 시범 사업을 끝내고 올해 이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거는 전국에서 첫 번째 사례고요. 네. 대상 품목은 양파 이외에 그 무배추, 고추, 마늘, 대파, 생강, 감자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도청 친환경 유통팀장 김정우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어떤 제도인지 팀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전라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에 농업인에게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도에 시범 도입했고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뭐 들쑥날쑥한 농산물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농가의 한심을 좀 덜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전국 첫 시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또 있으실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농산물의 특징 중 하나가 과잉 생산이 되거나 수요가 감소할 때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인데요. 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그 피해를 이제 우리 농업인들은 몫이고요. 농업인들은 농산물을 가격 걱정 없이 생산하면 전념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민선 6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채택이 되고 농업인 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라북도에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해서 기준 가격과 시장 가격을 조사한다 들었는데요. 이 두 가격이 어떻게 좀 결정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산식이 필요한 것인데 산식은 빼고요. 예. 기준 가격은 농산물 생산비와 유통비 합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중 생산비는 농촌진흥청 그리고 이제 유통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시장 가격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 주출하기에 우리 서울, 대전 등 전국 5대 도매 시장의 도매 가격 평균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에 연간 1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뭐 이번에 지원이 결정된 품목이 양파와 가을무인데요. 농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양파와 가을무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였는데요. 네. 도내, 전주, 남원 등 5개 시군에 한 1억 4천만 원 정도를 설 명절 이전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예.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네. 가격 하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은 영농자금난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농업인은 생산비가 보장된다는 차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농업인들이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고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는 제도인데요. 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본 사업에 돌입하는 올해부터는 이 확대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확대 운영 방안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3년간 시범 사업 기간에 도출된 문제점하고 개선 방안을 현장에 있는 농업인 그리고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에 수차례 만나서 논의를 해봤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도출된 것이 한 확대 방안으로 3가지가 마련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시군별 2개 품목씩을 하던 것을 8개 품목으로 늘렸었고요. 두 번째는 품목별 생산비 현실화를 위해서 기준 가격을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주출하 시기를 전국 단위 주출하 시기를 조정하던 것을
우리 전라북도 농산물이 주로 출하되는 시기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네. 이렇게 본사 확대 방안을 올해부터 적용해서 농업인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경영 안정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번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가 이 전라북도에서 최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문의가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전국 최초로 이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이웃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선 7기 들어서는 광역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약사업에 반영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 다른 지역의 농업인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전라북도의 역할이 굉장히 좀 커지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이 추가 과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예, 농업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농산물 가격이 시장에서 높게 형성돼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발동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농산물을 인위적으로 가격 조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안정적인 가격 지지 장치를 마련해서 농산물을 제값받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좀 올해는 이런 제도들 통해서 농가들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양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양파 수입 상황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 신선 양파 기준으로요. 2017년산은 14만 2천 톤이 수입돼 있는데요. 네. 2018년산 같은 경우에는 5만 4천 톤이 수입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산 양파 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 중국산 그 양파가 경쟁력을 이어서 수입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수입 깐양파와 일반 산물 양파를 구분하는 별도의 담보 기준 가격 적용의 필요성이 좀 일각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문제는 깐 양파와 피양파, 일반 산물 양파를 피양파로 합니다. 피양파의 그 담보 기준 가격과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문제인데요. 네. 깐 양파 같은 경우에는 그 인건비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담보 기준 가격으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수입업자 측면에서는 깐 양파 수입이 훨씬 유리하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국내에서 그 양파 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는 피양파보다는 깐 양파로 수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깐 양파가 한 2,800톤 정도가 수입이 됐는데 네. 2018년도에는 13,000톤, 4배 정도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깐 양파와 일반 피양파의 세 번을 좀 분류하고요. 예. 그리고 깐 양파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담보 기준 가격을 설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복잡한 문제인데 일단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 충남 당진시는 양파 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충남 당진시가요, 쌀 농업 편중에서 이제 앞으로는 신소득 창출을 위해서 100만 평 규모의 양파 재배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네. 원래 양파 같은 경우는 남부 지역이 주산지인데 기후 온난화 때문에 지금 주 산지가 재배 적지가 충청, 경기, 강원까지 확대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당진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좀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유통점에서 상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어서 양파 재배 적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소득 창출 차원을 넘어서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양파 과잉을 좀 초래할 우려도 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 변화가요, 이 농산물 재배 제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이런 변화에 발맞춘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오늘의 최초 양파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먼저 과일 경락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품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품목은 바로 멜론인데요. 8.867톤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7.168톤이 반입됐는데요. 어제보다 1.699톤 더 들어왔습니다. 머스크멜론 5kg 상품 평균가 387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는 36,000원, 최저가는 22,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는 3632원의 평균가였는데요.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3875원, 어제보다 243원 상승했습니다. 머스크멜론 최근 일주일 최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0일에 44,000원의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 시세가 최근 일주일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최고가였는데요. 이후에 조금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32,000원 시세를 보였고요. 그 이후에 모레 오늘은 36,000원, 2,000원 정도 오르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은 감귤입니다. 감귤은 653.9톤이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683.6톤이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 29.7톤 덜 들어왔습니다. 자, 망감류 하면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레드향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34,963원, 최고가 36,000원, 최저가 34,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는 37,163원, 오늘은 34,0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2,200원 하락한 34,963원의 평균가에 거래가 됐습니다. 레드향 최근 일주일 최고가 그래프로 역시 만나보겠습니다. 1월 10일은 41,000원의 시세를 보였던 레드향이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중에 가장 높은 시세였고요. 그 이후에 비슷한 가격대가 유지가 되다가 1월 14일은 35,000원대로 조금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반등했다가 어제보다는 다시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이틀 전보다 높았습니다. 36,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30일로 레드향은 범위를 넓혀서 평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부터 볼 텐데요. 1월 9일 33,000원대 시세를 보였던 레드향이었습니다. 이 시세가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완만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상승했습니다. 오늘 34,96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178.5톤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 203톤 정도 반입이 됐는데 어제보다 24.61톤 감소한 반입 물량입니다. 딸기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6,92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9,000원, 최저가는 16,000원입니다. 어제 17,000원대, 오늘은 16,000원대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85원 소폭 하락한 가격 평균가 16,924원입니다. 최근 일주일 딸기 최고가 만나보겠습니다. 1월 10일에 딸기는 23,000원의 시세를 보였습니다. 2만 원대를 웃도는 시세였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2만 원대를 밑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보다 조금 떨어지면서 19,000원의 시세를 보였고요. 오늘 역시 같은 가격인 19,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30일로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평균가고요. 등락은 평균가로 볼 때는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12월 28일에 16,000원대 시세를 보였고요. 그 이후에 새해 들어서 1월 5일에 2만 원대로 웃돌았습니다. 26,000원의 시세를 보이면서 이 기간 중에는 가장 높은 시세였고요. 하지만 다시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16,924원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은 참외입니다. 참외는 오늘 0.5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87톤 반입됐는데요. 어제보다 1.28톤 감소한 반입 물량이 확인됐습니다. 참외 10kg 상품 평균가 55,35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62,000원, 최저가 5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 55,352원, 오늘 역시 평균가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55,352원에 낙찰됐습니다. 참외 최근 일주일 최고가 바로 만나봅니다. 1월 12일부터 확인할 텐데요. 13만 5천원의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시세였고요. 이후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일 지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62,000원 그리고 오늘 역시 62,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30일 평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월 5일 새해 들어서 경매가 시작됐고 12만 9천원의 높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시세였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또 1월 9일 지나면서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16일에 5만 5천원대 시세로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과일 배 시황 이제 만나보는 순서로 이어드리겠는데요. 과연 배는 어떤 경매 시황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73.97톤이 오늘 들어온 배입니다. 어제는 64.15톤이 반입됐는데요. 어제보다 9.821톤 증가한 반입 물량입니다. 배 중에 신고 품종 7.5kg 상품입니다. 평균가 33,858원, 최고가 37,000원, 최저가 31,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균가 33,858원, 배 신고 품종 7.5kg 상품 기준 어제보다는 290원 상승했습니다.
최근 30일 평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7일에 4만 3천 원대 가격을 보였습니다. 4만 원대를 웃돌고 있는 배 신고 품종인데 계속해서 날이 지나면서 4만 원대를 이제 밑돌기 시작합니다. 지난주보다 떨어지면서 오늘 3만 3,85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배 신고 품종 경기 안성시는 34,20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경기 평택시입니다. 24,848원. 다음은 충남 예산군입니다. 22,35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그리고 평균가 모두 안성시가 가장 높습니다. 45,000원의 최고가 그리고 평균가는 34,204원에 거래된 안성시 배 신고 품종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7.5kg 배 신고 품종이 이 명절 설을 겨냥해서 나온 품목이었는데요. 자세한 배에 대한 상황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이경합 팜캐스터가 전해주겠습니다.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합니다. 자, 오늘 가락동에서 살펴볼 과일은요. 아삭한 식감과 달달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배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볼 텐데요. 설 성수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제 주변에는 꽤 많은 물량이 지금 반입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더 꼼꼼하게 배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배가 좀 더 나와 보이는데요. 경매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옷을 많이 입은 거예요? 아니면 이 안에 배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날씨가 좀 추워서 옷을 좀 많이 입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따뜻해 보입니다, 경매사님. 그나저나 새해 들어서 지금 처음 뵙는 거잖아요. 네, 예,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배 갖고 오셨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갖고 오셨기 때문에 배꼽 인사 좀 하겠습니다. 배꼽 인사. 네, 고맙습니다. 경매사님 지금 보니까요. 네. 이렇게 휑하니 둘러봐도 지금 제 뒤에 꽤 많은 물량들이 지금 반입된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다음 주면 본격적으로 이제 설 선물 준비하느라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띌 텐데 네. 가장 중요한 배. 올 처음 이제 경매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경매 분위기는 좀 어떻게 흘렀어요? 올해는 그 연말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매식 때부터 시세가 원체 좀 강세를 좀 띄었고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이제 시세가 좀 괜찮게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아무래도 이제 그 대목 작업 준비 기간이어가지고 산지에서 반입량이 약간 줄어들다 보니까 오늘 경매도 그렇고 여전히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그대로 서두에 살짝 얘기했지만 명절이 좀 코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경매 상황 좀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짚어주세요. 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선물용 작업들이 이제 그 산지에서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좀 필요한데 최근 한 2, 3일 정도 이제 그런 준비 기간이 있다 보니까 반입량 자체는 약간 좀 줄어들어 가지고 오늘 오전 경매에서도 그 시세가 좀 오른 편이었습니다. 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황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네. 적강 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대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올해는 좀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올해가 이제 대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올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평년하고 달리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4월달에 이제 냉이 피해가 좀 있었고 여름에 가뭄이 좀 많이 심해가지고 과실이 충분히 이제 크지를 못해가지고 올해 구정 때는 아마 대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공급량이 아마 좀 차질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올해 설 역시 지금 대가가 턱없이 좀 부족하다 좀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건 대한님은 어떻게 좀 해야 되나요? 좀 소가로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저기 도매시장 쪽에서도 이제 최대한 이제 물량을 좀 공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대과형보다는 약간 중소형관 쪽으로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소비 패턴이 그렇지 않아 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크다고 해서 다 맛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요, 양은 조금 줄었지만요, 당도는요, 너무 달아요, 요즘 배들. 예, 당도는 거의 최고를 자랑하고 있는데, 경사님 좀 오늘 또 반짝 좀 추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연이어서 며칠 동안 사실 미세먼지로 너무나도 좀 힘들었잖아요. 네. 오늘도 좀 미세먼지가 좀 많았고요. 네. 이럴 때 배만한 게 없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지 살짝 팁을 주세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이렇게 생식으로 가장 이렇게 많이 좀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네. 좀 이렇게 여건이 된다면은 중탕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을 내리신거나 해가지고 섭취하시면은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호흡기 이런 질환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 안녕 요거 되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배 중탕 뭐 번거롭다 하실 것도 없고요. 그냥 배 이렇게 숭숭 잘라가지고 그냥 끓여서 그 물에다 꿀 살짝만 넣어서 드셔도 말 그대로 좀 미세먼지는 칼칼했던 목이 좀 시원하게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좀 배를 잘 활용하는데요, 경매사님. 네네. 어떤가 전반적으로 지금 소비 상황이 좀 어떤 분위기예요? 올해 뭐 대관은 좀 많이 부족하지만 뭐 소가 위주로 출하가 되고는 있는데 올해 평년 대비해서 당도가 원체 높다 보니까 소비 자체가 원체 좀 활발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명절 배 언제부터 좀 출하를 하는 게 좀 출하 전략으로 가장 좋을지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먼저 지금 현재 출하 일정은 이제 뭐 당장 내일로 다가왔는데 내일부터 이제 한물 출하가 이제 시작은 되고요. 경매 자체로는 이제 모레 아침인 18일 오전 경매가 이제 첫 경매가 아마 시작될 걸로 보이고요. 아주 한물 출하 시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극성수기는 수요일부터 토요일 정도까지가 아마 그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다음 주 한 22일, 23일 네, 요때를 이제 극성수기로 잡고서 네. 출하 전략을 좀 꼼꼼하게 채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금 큼직한 배 한번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하나 예. 큼직하게. 네. 사실 지금 뭐 품위 부분을 조금 떨어져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반입되는 배가 한 요 정도 상황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나요? 이 정도만 되더라도 상당히 좀 좋은 품질에 속하고요. 올해 뭐 농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안타깝지만은 이보다 좀 못한 배들이 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좀 크게 보여주시면은 명절 선물에 사실 배만한 게 없습니다. 네, 가격 좀 높게 형성됐지만 또 소비자 사랑을 또 많이 받아야만이 산지에 계신 분들 힘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명절 뭐 준비로 뭐 눈꽃 틀 새 없이 굉장히 바쁜 모습인데요. 농가에게 짧게나마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정보 하나 살짝 더 주신다면요. 네. 올해는 아무래도 평년 대비해서 물량이 원체 적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는 작업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평일보다 오히려 대목대 그 출하 작업, 선별 작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꼼꼼히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출하를 해서 판매하신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선물하는 입장으로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수치가에 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뭐 성수품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배 품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경매사님 자주 가락동 365에 나와주시고요. 배에 대한 상황 좀 계속해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배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말씀대로요. 갑자기 좀 많은 양을 여유 없이 갑자기 좀 출하해서 올려보내게 되면 오히려 제값을 잘 못 받는다고 합니다. 좀 여유롭게 출하 전략을 세워보시면 오히려 제값 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경매 상황을 들고 찾아올 거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는 계속해서 허정인 팀장과 오늘의 과일이죠. 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반입량과 시세,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인가요? 네, 1월 반입량은 생산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8% 이상 적은 1만 7천 톤 내외에서 그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시세는 그 반입량 감소 및 재수용 대가 부족 등으로 인해서 그 15kg 상품 기준으로 작년보다 50% 이상 높은 4만 5천 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2018년산 배 저장량이요 전년 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 문제 때문이겠죠? 예, 지난해 개화기인 냉해와 기록적인 폭염 네. 때문에 생산 단수가 18% 이상 줄면서요 생산이 상당히 감소했고요.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장량 또한 한 24% 정도 감소한 그 9만 1천 톤 내외가 저장된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이 출하량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 생산량 및 저장량이 자체가 네. 감소했기 때문에 출하량도 한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올해 배 재배 면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2019년산 배 재배 면적은요 18년도보다 1% 감소한 1만 215헥타르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네. 이는 노령목 정비와 노동력 부족 및 농가 노령화로 인해서 성목 면적 감소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럼 올해 좀 지역별로 재배 면적 전망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 지역별로는 경기 강원이 0.1% 정도 네. 감소하고요. 충청이 0.5%, 호남이 0.8%, 영남이 2.2% 감소해서 전국적으로는 한 0.9% 정도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지역마다 소폭 감소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면 신규 식재료 유목 면적은 소폭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떤 품종들이 해당됩니까? 예, 국내 육선 품종 보급 사업과 고접갱신을 통한 신화, 창조, 화산, 추황,
그린시스, 조이스킨 등의 신규 식재로 유목 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 곳곳에 또 배 수출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뭐 한류붐을 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배 수출 상황 어떻습니까? 예, 주요 수출국인 그 미국과 대만과 함께 요새 네. 한류 부문으로 인해서 싱가포르나 베트남 이런 동남아 지역에서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주에서는 그 배즙으로 만든 그 배음료가 첫 네.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배뿐만 아니라 이제 배 음료를 통해서 수출에 나서고 있는데요. 나주하면 또 배입니다. 배하면 나주인데 나주시 조합 공동사업법인과 지금 전화 연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출 소식과 함께 다가오는 설 명절 대비해서 다양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나주 신재승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설 명절 준비로 바쁘시죠? 예, 좀 많이 준비하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떤 작업을 좀 하고 계세요? 예, 지난해 그 수확을 해서 저온 저장고에 보관해놨던 배들을 그설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거래처별로 선물 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참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지난해 배 작황 상황이 사실 좀 좋지가 않아서 이 재수용 대과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나주 배 수급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그 작년에 그 냉해와 폭염으로 그 생산량이 감소하였거든요. 예. 네. 약간의 어려움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그 전자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가격이 좀 상상이 올랐어요. 네. 가격이 상승하면 이 수요는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렇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 되면요 항상 나주배가 선물 세트 인기 품목 중에 하나잖아요. 예. 뭐 원물도 잘 나가지만 이번에 또 나주배를 활용한 배주스가 첫 해외 수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수출을 했습니다. 예, 네, 저희가. 네. 그래서 어떻게 수출을 또 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그 호주에 그 배 주스를 수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지에서는 그 숙취 음료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 그리고 이제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그 수출을 하면서 중간 수출업자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소매 매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직접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마 좋을 것으로 판매가 확대가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난 10일부터 해외 편의점에서 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해외 반응은 좀 어떤가요? 그 사전 검토와 이렇게 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아마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네네. 시작을 지금 현지에서 판매된 지가 월요일부터 지금 판매가 돼서 한 이제 오늘 3일째여서 크게 저희들이 지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번 배 음료 수출 때문에 새로운 판로가 이제 확실히 개척이 된 것 같은데요. 농가에도 당연히 뒤따르는 도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이고요. 또 수급 조절을 통해서 이렇게 농가의 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또 소득 안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과수 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조성이 됐다고 볼 수 있죠. 뭐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인데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그 나주는 우리나라 최대 배 산지입니다. 전체 네. 한 25%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품질이 뛰어난 배를 생산하고 있어서 꾸준히 이렇게 품질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 교육을 하고 또 과수원 시설을 확충하고 또 이제 노화된 그 과수원들은 수종 갱신을 통해서 젊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수출국의 그 특성에 맞게 그 신품종들을 개발해서 다양해지는 그 소비자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수출을 확대하고 수출하는 그 나라를 새로 개발해서 이렇게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 바람으로 이렇게 동남아시아 수출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나주 배로서 수출에도 시동을 잘 거셨고 그리고 나주 배를 통한 또 음료로도 수출길에 나셨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주시 조합 공동사업법인 심재승 대표님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배 특히 명절 때 수요가 정말 크게 증가를 하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주에서는 지금 수급에는 그래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그 배 전체 생산량이 한 60% 정도가요. 네네. 설과 추석에 좀 수요가 집중돼 있는데요. 예. 그 18년산 그 저장배 같은 경우에도 올 설에 상당량이 유통될 거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 재수용 대과를 제외하고는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설 명절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배 시세는 설 명절까지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 설 성수기 물량이 이제 출하 물량이 증가하면서요. 네. 강세했던 그 가격은 안정세를 찾아갈 거고요. 다만 이제 설 이후에는 저장량 자체가 좀 전년보다 적기 때문에 네네. 전년보다는 높은 가격을 형성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앞서 얘기했을 때 전화 통화에서 무엇보다 외국에서는 또 숙취 음료로 홍보가 되고 있고 인기도 좋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우리도 명절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좀 이런 배 주스나 배를 사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집중 분석 나우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 분석 나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집중해 볼 작물은 바로 생강입니다. 화면으로 계속 만나보시죠. 생강 20kg 상품 도매가, 최고가는 22만 원, 최저가는 20만 원인데요. 평균가는 20만 6천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20만 6천 원 각각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 오늘 같은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에 변함이 없습니다. 자, 생강 1kg 상품 소매가, 평균가는 15,811원입니다. 최고가 22,800원, 최저가 12,300원에 각각 판매가 됐습니다. 자, 어제보다 59원 상승한 생강 가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생강 경매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경화 팜캐스터 만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네,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오늘 가락동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작물은요? 네, 겨울철 보약 생강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힘이 없으세요. 겨울철 그래요? 보약인데요. 네. 그나저나 경매사님,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춥다 보니까 그 영화 생각, 제 이름이 경화잖아요. 네. 근데 그 별들의 고향인가요? 그 경화 이거 있잖아요. 그거 네. 한번 해볼까요? 하이 추워. 아저씨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뭘 먹어야 될까요, 아저씨? 경화. 추울 때는 네. 생강이 최고지. 그래요? 생으로 먹어요? 생강차, 즙, 편 많습니다. 먹는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뭐 여자친구들 그렇게 얘기해요. 네, 맞습니다. 요맘때 이렇게 으슬으슬 추울 때요. 이럴 때 생강차만한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인데요. 경매사님 대부분 이제 여자들 몸이 차서 좀 많이 찼는데 경매사님도 좀 몸이 좀 찬 편이세요? 어때요? 예, 저도 몸이 좀 손발이 찬 편이어가지고 특히 이제 경매 전에는 생강차를 꼭 한 잔씩 먹고 올라갑니다. 그래야지 네. 목소리도 잘 나오고 또 시세도 잘 나오는 것 같아서 항상 생강차를 마시고 겨울철에는 꼭 생강차를 마시고 올라갑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의 우렁찬 목소리 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매를 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생강!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강차를 잘 챙겨 먹는데요. 어떤가 전반적으로 지금 소비 상황은 좀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잘 되고 있어요, 소비는요? 예, 이제 지금 요즘은 이제 생강이 뭐 김치 부 재료로 쓰이기보다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강즙이라든가 생강차, 생강편 그리고 이제 배나 도라지나 그다음에 그 대추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끓여서 주 재료로 해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소비가 꾸준히 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가장 반가운 소식은요. 꾸준히 소비가 된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근데 생강차 안 드셨어요? 자꾸 목이 메이시는데요, 경매사님? 그러니까 이게 또 생강 홍보를 하려고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목소리가 메이네요. 내가 경화 너무 연습했나요?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예. 가시죠. 뭘 가요? 1월 경매 상황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1월 달은? 예. 글쎄 이제 원래 이제 햇생강은 한 10월 하순부터 해가지고 12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집중 출하가 다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저장 생강이 출하가 되고 있는데
이 저장 생강은 이제 일부 대농하고 거기 농협들이 이제 그 토굴이나 그다음에 저온 창고에다 저장을 했다가 그 시장 추이를 이렇게 보면서 적정 물량을 조금씩 출하하는 형식이라서 좀 이 출하가 좀 이렇게 통제되면서 출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 그대로 이제 뭐 경매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게 좀 흐르고 있는 부분인데 반입량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락동에 지금 된 반이 오늘 한 어느 정도 지금 들어와 있나요? 반입량은 이제 전년도 생산량이 많이 감소를 하기도 했지만 그다음에 또 이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고품 위주로 해서 이 지금 현재 저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 심리를 가지고 농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입량이 한 전년 대비 한 47% 감소한 10kg 기준 했을 때 한 일일 100박스 정도 출하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양이 감소했어요, 경매사님. 한 47% 감소. 지금 제가 따져보면은 한 12월보다는요, 작년보다는 1월달에 꽤 많은 이제 가격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반입량이 좀 급격하게 감소한 부분에 이유를 두고 계시는 건가요? 어때요? 글쎄요, 이제 이게 지금 12월에서 1월 달에 시세가 많이 상승했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올해 햇생강 나올 때부터 시세는 많이 형성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1월 달에 상승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년도 12월 달은 이제 일부 농가들에서 이제 출하되고 남은 잔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출하되면서 품위가 좀 약간 떨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월 달에는 고품 위주로 저장됐다가 좋은 품질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오른 것처럼 이렇게 좀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품질이 좋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품질이 좋아지지만 그만큼 또 상승도 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전체적인 이제 평균 단가가 많이 올라갔죠. 네. 품질이 이제 전체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좀 상승도 한 요인 중에 하나가 품질이 좋아져서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품질 관리만 좀 잘 되도록 사실 제값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경매사님. 그렇다면은 좀 어떤 생강을 좀 잘 선별을 해야만이 이렇게 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한 선별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요. 예, 이제 1월 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창고 이제 이 저장이 됐다가 나오는 생강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생강이 맨 처음에 생산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큐어링이라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큐어링이라는 과정이 이제 치유 과정이거든요. 사람도 이제 상처가 나면 진물이 나고 하고 아물고 하는데 아무는 과정에서 이제 진물이 계속 난다든가 생기죠, 네네. 네, 그러면서 사람도 문제가 되잖아요.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곰팡이가 핀다든가 그러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큐어링이 잘 돼서 상처가 잘 이렇게 아무른 생강. 그다음에 이제 크기가 지금 보시면은 보통 이제 커요. 근데 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네. 생강이. 네. 사이즈가 이제 제 손바닥만 하잖아요. 더 커요, 보면. 예,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정도 크기로 해서 일정하게 선별이 좀 잘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색택이 좀 그 생강 고유 색택이 황금 색깔을 띠는 생강이 시세를 잘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저장하면서 온습도라든가 환풍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잘해가지고 저장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좀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요, 정말 저는요 생강이 이렇게 정말 연한 그 황금 빛깔을 띠는 생강은 처음 봤어요. 이런 좀 좋은 품의 생강들 좀 올려 보내주시면은 저희도 제값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좋은 경매 가격으로 좀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사님 이제 끝으로 뭐 올해 이제 생강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좀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날도 많이 춥고요. 네. 이제 올해도 이제 뭐 많이 덥고 해가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아마 생강 가격이 너무 올해 비싸가지고 내년에는 재배 면적이 많이 늘 걸로 이제 예비 그 조사 때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너무 이제 많은 재배를 해가지고 또 그 재배 면적에서 생강이 제대로 다 나오면 너무 출하량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재배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너무 많이 늘리지 말고 적정 재배 면적을 지켜서 재배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산지에 계신 분들이 이제 가끔 실수를 하시는 게 가격이 올랐다.
그럼 너도 나도 재배 명적이 갑자기 늘리게 되거든요. 그럼 갑자기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더불어서 생강 가격은 역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매사님 말씀대로 너무 무리하게 재배 면적을 늘린다는 거 이런 거 안 되고요. 너무 많은 양을 갑자기 출하해서 올려 보내시는 것도 제값을 잘 못 받는다고 하니까 적정 출하량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강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고요.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우리 경매사님 그 아까 신성희 씨 버전으로 하나 둘 셋 인사해 주세요. 예. 이름이요. 제 이름. 네. 네. 농협 가락콩판장 생강경매사 오상균이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아니 뭐 경매사 분들이요. 점점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뭐 생강 광고 찍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준비할 때마다 매번 좀 임무가 생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자, 계속해서 저희는 생강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세가 어떤 편인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예, 1월 중순 20kg 상품 기준으로요. 지금 한 20만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 김장철보다는 다소 내렸지만은 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한 125% 정도 상승한 가격입니다. 이것은 그 18년산 재배 면적 자체가 줄었고 작황도 상당히 안 좋아서 이러한 그 가격은 상당히 좀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높은 시세와 상승률이 돋보이고 있는 생강인데요. 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보다 1.5% 상승했는데 그중 가장 이 상승을 견인했던 품목이 바로 생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생강이 전년보다 66%나 뛰었고요. 2001년 117.2%의 상승률 이후에 1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좀 어떤 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18년 생강 재배 면적은요, 2,140헥타르로 평년 대비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네. 또한 지난 여름 그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그 생강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생산 단수는 평년보다 32% 정도요. 그리고 네. 생산량은 평년 대비 46% 감소한 9만 1,000톤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현재 가격이 고시세로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전반적인 가격을 봤을 때는 좀 어떨 거라고 전망을 해서 역시나 뭐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어차피 그 생산량은 줄어있기 때문에요. 네. 그 물량 가지고 저희가 햇생강이 출하될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분간은 아니 햇생강 출하 전까지는 고시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도 재배 면적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올해 이 생강의 재배 면적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십니까? 그 최근 2년간 그 생강 가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 그 농업인을 조사해서 보면은 재배 의향은 상당히 지금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 한해 생강 농사를 또 이제 짓게 될 텐데 잘 짓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생강은 그 여름철 밭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뭐 서산, 태안, 안동 같은 주산지 지역에서 그 가뭄과 그 폭염 때문에 작물이 고사하고 뿌리 썩은병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여름철 작물 관리 중 특히 그 고온에 대비한 고온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름철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들은 또 목 관리, 특히나 겨울 추운 날씨에는 또 겨울이 또 중요한데 그쵸. 그렇다면 이 생강의 제철은 언제인지가 궁금하네요. 언제입니까? 생강 주출하 시기인 10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철이 뭐 10월부터 11월이면요. 한 해 중에 대체로 그래도 생강 소비가 좀 많은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일까요? 예, 어차피 김장 필수 양념에 생강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김장철에 생강 수요는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생강 가격이 너무 높고 또 수요도 그 경기 침체에서 좀 소비도 둔한 편이어서 예년에 비해서는 소비가 좀 감소한 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말씀대로 김장철은 지나갔지만 이제 좀 있으면 또 설이 다가오잖아요. 네. 이 설을 앞두고 생강 시세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없을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그 생강은 그 각종 양념에 들어가는 그 필수 재료지만요. 예. 설 음식에 사용되는 그런 식재료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네. 이러한 고시세는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생강이요. 겨울철 독감 예방에도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양념 재료로 쓰는 것도 좋지만 직접 집에서 이렇게 생강차를 만들어서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엔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생강 가공식품들도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겨울철 건강을 위해서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집중 분석에서는 생강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도 전해드릴게요.
1월 16일 수요일 생방송 가락동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매가 시향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품목은 감자 대지 품종입니다. 100g 상품 기준 소매가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526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650원, 최저가는 36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7원 하락했습니다. 평균가 526원입니다. 자, 다음 품목입니다. 바로 양파인데요.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647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2,160원, 최저가는 990원입니다. 양파 어제보다 변함이 없었네요. 어제와 동일했습니다. 1,647원 판매됐습니다. 다음은 쪽파입니다. 1kg 상품 평균가 5,281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6,710원, 최저가는 3,210원입니다. 자, 어제보다 11원 상승했습니다. 쪽파 5,281원에 거래됐습니다. 당근 무세척 1kg 상품 평균가 3,450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4,900원, 최저가는 1,700원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4원 떨어졌습니다. 평균가 3,450원입니다. 다음은 팽이버섯입니다. 150g 상품 기준 평균가 517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3원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사과, 후지 품종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23,412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 13,320원입니다. 어제보다 237원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멜론입니다. 한 개의 상품 평균가 1,784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는 8,000원입니다. 어제보다 76원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딸기 100g 상품 평균가는 1,328원입니다. 최고가는 1,660원, 최저가 1,080원에 판매됐습니다. 등락가를 보면 어제보다 9원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느타리버섯 100g 상품 평균가 979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1,490원, 최저가 600원입니다. 평균가 979원, 어제와 동일합니다. 이어서 새송이버섯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513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700원, 최저가 390원입니다. 어제보다 4원 올랐습니다. 새송이버섯 평균가 513원입니다. 다음은 방울토마토입니다. 1kg 상품 평균가 8,216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9,960원, 최저가 6,250원입니다. 등락가 보면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오늘 8,216원에 판매됐습니다. 배 신고 품종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36,577원입니다. 어제보다 47원 상승했습니다. 자, 다음 미나리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7,564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14,900원, 최저가 3,750원입니다. 어제보다 14원 상승했습니다. 네, 축산물 소매가도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입니다. 오늘 8,14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더 오른 가격이었고요. 한우 불고기 100g 기준 오늘 4,201원에 판매됐네요. 어제보다 떨어진 가격입니다. 자, 이번엔 돼지 삼겹살입니다. 기준은 똑같고요. 오늘 1,719원에 판매됐네요.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도 보겠습니다. 100g 기준 똑같고요. 오늘 1,664원에 판매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 살펴봤습니다. 네, 앞서 오늘의 과일로 저희가 배에 대한 시세 정보를 살펴드렸는데요. 네. 오늘 그래서 배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농촌진흥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배연구소에서 배 사랑방 기술 교육을 3차례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교육 내용으로는요. 국내 육성 새품종의 재배 특성부터 최근 배 유통시장 경향 분석까지 올해 다양한 이 기술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